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길잡이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한꺼풀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신문의 일면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부터 보시죠. 1분기 어닝 쇼크다. 수익이 굉장히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고백한 삼성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적을 발표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부진, 영업이익이 6조 원대 중반으로 전망된다고 삼성전자가 밝혔어요. 그런데요, 6조 원대라는 거는요, 지난해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요,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익이 낮아진 겁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고백을 했습니다. 실적 발표 전 이례적 공시다. 아마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살짝 공개를 한 듯합니다. 자, 이번엔 조선일보 보시죠. 얼마 전에 스페인 북한 대사관이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그리고 PC가 도난당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 내용입니다. 북한 대사관 습격자는 멕시코, 한국, 미국인, 다국적입니다. 스페인 수사당국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10명이 4계조로 나눠서 습격을 했어요. 그런데 4계조로 나눠서 미국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탈취한 자료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넘겼다. 이렇게 수사 결과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과 미국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다음은 경향신문으로 갑니다. 김학의 수사팀, 2013년 당시 수사팀입니다. 외압 증거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뭐 경찰이 내사 사실을 뭐 숨겼다. 이렇게 뭐 곽상도 의원 등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당시 수사팀이 청와대에 보고했고 외압 입증할 자료 있다 반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팀을 말하는데요. 김학의 사건 어떻게 흘러가는 걸까요? 자,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조양호 이사 연임 국민연금도 반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민연금은요.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이 있다. 이런 이유를 내걸고 있고요. 반면에 회사 측에서는 무죄 추정 원칙 무시한 결정이다. 아직 모르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대한항공 주총에서 표대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계에서 대단히 큰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4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훈갑 MBN 해설위원 나오셨고요.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수희 변호사,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뉴스의 핵심을 정리한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막말 품평한 김현철. 어제 추미애 전 대표 만났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 궁금합니다. 그리고요, 이현주 발언에 바른미래당 발칵. 쇠뇌 수준으로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마지막은요, 여의도에 김학의 쓰나미가 덮쳤다.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일본 역사교과서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역사교과서 일본은 워낙 왜곡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식상합니다. 그러나요, 이번에는요, 좀 정도가 다릅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건가요?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1초등생부터 독도 영유권 쇠뇌다. 더 심해진 교과서 역사 왜곡.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일본이 초등사회과 교과서 12종을 승인했는데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 왜 이러는가 싶은 내용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독도에 대해서 한국이 불법 점거다. 억지 주장을 더욱 강화했고요. 표현을 아주 강하게 넣습니다.
한국에 계속 강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이거는 아마 외국을 겨냥한 거겠죠? 일본이 이렇게 문제 삼고 있다는 걸 계속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지도 축척 무시한 채 독도를 크게 표시했고요. 침략 전쟁, 조선인 학살 의미는 뭉갰습니다. 그냥 흐려버린 거죠. 외교부는 일본 대사 불러 강력 강의했고요.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지만 일본 말을 안 듣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한겨레 기사인데요. 주어 뺀 징병 창씨 개명, 일본 정부 책임지우기 노고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검정 초등 교과서 뜯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창씨 개명 강요 등 서술은요. 모호하게, 주어를 빼고 모호하게. 그러면 이게 누가 강요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요. 간토 대지진 학살 주체는 언급하지 않고 군함도 소개하며 강제동원엔 또 침묵합니다. 이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거 아닙니까? 여기 강제동원 이런 부분 문제 있다라는 거 표기하기로. 임진왜란을 설명하면서 침략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럼 침략이 아니면 뭡니까 이거는 그럼. 그리고요. 한일 교류, 역사적 사실은 축소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들이 드러내고 싶은 것만 강조했고요. 숨기고 싶은 거는 뭉갰다는 겁니다. 자, 조은갑 위원님. 일본의 역사 왜곡 진짜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엔 좀 정도가 심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특히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 왜곡의 강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표현 자체도 그렇고 특히 이제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교과서에 저렇게 역사를 왜곡할 경우에 사실 어떤 영토 관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될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일본과의 관계는 지난번 위안부 배상 문제 등등을 둘러싸고 지금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역사 교과서 왜곡도 저는 그런 연장선과도 별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의 갈등 구조, 특히 이제 독도 문제라는 것은 일본은 때가 되면 계속 그것을 국제화, 여론화시켜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좀 치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것이고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하는 시선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에 대해서 일본은 겸허해야 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고 오히려 우경화가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한일 관계를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는 북한 핵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일본에서 뭐 경제 제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같은 점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외교적으로다가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냉철한 어떤 외교적 전략.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 일본을 그 무시하면서 강대강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상일 평론가, 임진왜란조차 침략이 아닌 척하는 것도 기가 막힌데요. 일단 독도 얘기를 하면서 일본이 끊임없이 하는 주장은요. 한국이 불법 점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가만히 좀 돌려서 생각해 보면요. 한국이 불법 점유를 했으면 일본이 뺏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본이 한국한테 뺏겼다는 뜻인데 스스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요. 이렇게 왜곡을 하는 거는 노림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노림수는 지금 현재의 아베 내각이 자기들의 어떤 지지율을 지켜가고 또 높이기 위한 뭐 하나의 정치적인 노림수가 전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은 그냥 교과서를 만드는 그 회사나 이런 데서 한 것이 아니라 문부성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까지 줘가면서 이거를 강화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 국제적인 지도국가 반열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봅니다. 그러니까 눈앞의 이익만 막 챙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은 끊임없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런 자세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자 반열에 지도국가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몇몇 위정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격
국가의 그 위신 그리고 국민의 이미지가 예. 자꾸 국제사회에서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을 그 국민들이 잘 감안해야 된다. 일본 국민들이 잘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앞서 예. 그 정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기에서 일본 내의 양심 세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과 교류를 좀 더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거를 해결해야지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역시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조 교수님, 큰 그림에서 좀 보면요. 일본이 도대체 왜 이럴까? 국내 정치적으로 뭔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요. 이렇게 억지 주장을 계속 내놓고 특히 이런 주장들을 보면 주변 국가 갈등을 빚을 수가 없는데 갈등을 빚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뭔가 변화를 줘서 군사적으로 일본이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혹도 받고 있어요.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아베 내각의 내정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는 뭐 일본의 군사 대국화. 그렇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역사 인식이 잘못돼 있다. 생각 자체가 잘못돼 그렇습니다. 있다. 이건 이제 진단을 안 내릴 수가 없고요. 지금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2008년부터 매우 차곡차곡 장기적인 계획 아래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본이 이렇게 할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뭐 반응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좀 장기적으로 일본의 행보를 전망을 해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서 2차 대전 당시 피해를 입었던 이웃 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과 좀 공동으로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 함께 심포지움을 연다든지 이렇게 우리도 근본적인 또 그리고 장기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조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뭐 할 수 있는 걸 모두 망라해서 가자. 특히 중국과 이런 부분 역사 외교에 대해서는 공조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가 중국하고는 또 미세문제 뭐 이런 것들에 살짝 갈등이 있어서 아무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우리한테는 영원한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